자, 오늘은 드로잉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리기에 관련된 명령어와 수정 명령어 일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그리는 명령과 원을 그리는 명령,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을 그리는 명령어 하나 했습니다. 라인이라고.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레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렉탱이라는 명령어도 있고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 명령어 했었어요. 서클, 원 그리기, 아크, 호, 엘립스, 타원, 도넛, 스플라인, 곡선. 자, 이렇게 됩니다. 뭐 기타, 네, 리비전 클라우드, 이건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요 정도? 뭐 조금 더, 기타로는 조금 더 있어요. 네, 일단 계정 마크까지. 자, 빠진 게 있을까요? 네, 요 정도. 수정 명령어 중에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목깎기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챔퍼, 못따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정 명령어인데, 수정 명령어 한 두 개를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 거예요. 뭐 내용이 많아서 어렵겠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해요. 렉탱, 사각형 그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정다각형,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정육각형, 정팔각형 그렸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내가 정팔각형, 정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는 폴리곤 명령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물론 응용을 해서 쓰는 명령어도 있고 그냥 쓰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B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X라인입니다. X라인하고 레이 두 개 보시면 돼요.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레이도 마찬가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레이입니다. 다만 X라인과 레이의 차이점은, X라인은 양쪽으로 가는, 내가 지정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이라면 레이는 반만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어딨냐면 X라인과 레이는 여기 있습니다. X라인과 레이,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X라인이라고 있습니다. X라인이, 여기 X라인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입니다. 여기 레이예요. 자, 먼저 X라인, 그러면 어포인트 시작점을 말해요. 점을 찍어달래요. 점을 찍었더니 스루 포인트를 지정해 달랍니다. 통과점이죠. 자, 통과점 지정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정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무한대로 가는 선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게 무한대의 선이 X라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레이는 이렇게 반만 무한대로 가는 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X라인. 우리가 이걸 함께 사용하시면 좋아요. 극좌표 추적기.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30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이런 식으로 방사형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어떤 예제냐면 우리 요거 하나 그려봅시다. 우리 어저께 요 위에 거 있었죠. 오늘은 요 정도 한번 그려보죠. 자, 얘네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개수가 몇 개 있나요? 6개 있죠. 그죠? 근데 각도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각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360에 한 바퀴죠. 나누기 수량. 그러면 얘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150도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레이어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중심선, 단면선. 자, 컬러는 1번, 라인 타입은 센터. 컬러는 2번. 선굵기는 따로 지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굵기 지정해 두세요. 0.09mm, 얘는 0.3mm. 자,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얘네들이 뭐가 돼요? 중심선이 돼요. 자, 선의 굵기가 저는 이렇게 선의 굵기가 들어가서 일부러 선의 굵기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의 굵기를 주세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속성 일치시키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있었어요. 선 종류 축척이라고 합니다. 선 종류 축척 라인 타입 스케일 얼마로 주라고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선 모양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 선 모양이 KS 규격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ISO 규격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커요. 이게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야 돼요. 축척값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축척이 얼마일까요? 지금의 축척은 얼마일까요? 지금의 축척은 1입니다. 지금의 축척은 1이에요. 그러니까 LT 스케일 값이 얼마여야 돼요? 1에 2분의 1을 하던가 혹은 3분의 1을 하던가. 다시 말하면 0.5에서 0.3 사이 값을 주시면 돼요. 0.5, 0.4, 0.3 이 중에 하나를 주시면 되는 거죠. 라인 타입 스케일 0.3 어떤가요? 많이 촘촘해졌죠.
그리고 훨씬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 3mm. 왜 바깥쪽으로 3mm 하냐면 선이 무한대로 길잖아요. 일정한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트림. 이렇게요. 일정한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얼마로 자르냐면 이 윤곽선에서 3mm 더 나가게끔.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윤곽에서 3에서 5mm 정도 더 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옵셋에서 한 3mm만 더 옵셋해주고 중심선 잘라주면 됩니다. 서클. 자, 레이어 바꾸고 할까요? 자,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3.5. 그 다음 서클 6.5네요. 똑같은 값이니까 같은 데끼리 다 전부 다.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훨씬 쉬워졌죠? 예를 들어서 얘를 할 거예요. 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각도들이 나오죠. 51도라든지 49도라든지. 이럴 때 X라인과 레이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자, X라인에 있는 명령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옵셋은 굳이 쓸 일이 없죠. 옵셋 명령어 쓰면 되니까. 호리젠탈은 뭐냐면 수평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버티컬은 수직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이에요.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여기다 각도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50도. 그러면 50도를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 X라인, 앵글 100도. 그러면 100도를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 얘를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2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런 거 현장에서 자주 쓰거든요. 2등분선을 그릴 때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서클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그럼 돼요. X라인으로요. X라인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지나가면 이게 2등분선이 돼요. 근데 X라인에 보면 바이섹트라고 있죠. 네, 얘입니다. 원점 그리고 첫 번째 각도 그 다음 두 번째 각도. 그러면 2등분선을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이렇게 4개 연습해 보시죠. 이와 같은 도면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중심선부터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중심선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심선부터. 그러니까 X라인으로 중심선부터 그리면 돼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는 중심선입니다. 자, X라인. 자, 처음 이 선은 51도입니다. 그 다음 이 선은 첫 번째 선에서부터 49도 더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각도와 이 각도를 합치란 뜻이에요. 즉 50도가 되는 거죠. 100도가 되는 거죠. 51도, 100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라인, 앵글 51도. 그리고 교차점 클릭. X라인, 앵글 100도 클릭. 자, 우리는 이 위쪽 것만 필요하지 이 아래쪽 건 필요 없단 말이죠. 트림으로 아래쪽 선들을 잘라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옵셋이죠. 옵셋 64mm, 옵셋 72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서클 반지름 32mm, 다시 서클 반지름 46.4mm.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이 아래쪽 잘라내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서클 반지름 20mm. 자, 옵셋 2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제거하고요. 자, 역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자, 이 부분은 서클의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mm. 역시 트림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서클 TTR 접하고 32mm 트림. 역시 트림. 그러면 기본 모양 나오고요. 옵셋 10.4mm.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하기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기본 모양 만들어졌고요. 다시 이 위쪽으로 원이 하나 들어가죠. 서클 반지름 8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7.2mm, 옵셋 3mm, 얘도 3mm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고요. 서클, 다시 서클, 반지름 16mm. 자, 옵셋 3mm, 트림, 그러면 자, 어떤가요? 선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심선을 옵셋하는 겁니다. 반지름만큼. 옵셋 7.2mm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일치시키시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다시 옵셋 16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자르고 여기는 이 선 원과 여기는 이 바깥에 큰 원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이 원의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그러면 모양이 전부 다 완성이 됐군요. 자, 렉탱글을 좀 알아볼까요? 보시면 렉탱글과 폴리곤이라는 명령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폴리선입니다. 요 두 개는 폴리선이에요.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또는 폴리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단어가 없어요. 그냥 폴리라인, 폴리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렉탱글과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으로 이루어진 명령어들이에요.
폴리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로 이어진 선. 라인을 그리면 라인이 다 떨어져서 나오죠. 그런데 폴리선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선의 특징입니다. 폴리라는 단어가요, 화학식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 중에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 있죠, 그죠? 옷 살 때 이렇게 태그 살펴보면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었죠. 분자와 분자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폴리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선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 이걸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폴리라인이 왜 필요하냐면 3D 하기 위해서 폴리선이 필요해요.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폴리선이 필요하고, 면적 계산한다든지 이럴 때 폴리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명령어 중에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폴리선을 그리는 P라인이 있는데, 이 P라인을 가지고 사각형이나 혹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명령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렉탱글입니다. 렉탱글은 여기 있어요. 렉탱글하고 폴리곤 여기 있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렉탱글 그리고 대각선으로 좌우 상관없습니다.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렉탱글은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렉탱글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보시죠. 렉탱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100이에요. 여기서 100, 여기서 100.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렉탱글은 상대좌표로 그려요. 그래서 골뱅이 100, 100 이렇게 쓰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사각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렉탱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면 그리기요. 렉탱글, 자, A3가 골뱅이 420, 297. 그러면 얘가 A3 도면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도면을 할 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테두리선이라는 겁니다. 도면 안쪽으로 옵셋 10mm를 이렇게 밀어 넣어 줍니다. 이게 테두리선이에요. 자, 테두리선은 제가 적어 드릴게요. 테두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테두리선이라는 게 있는데, A0에서 A1까지는 20mm를 줍니다. 그 다음 A2 이하로는 10mm를 줍니다. 또 도면을 재본 할 때는 왼쪽을 25mm 줍니다. 이건 KS 규격에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A0, A1은 20mm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0에서 A1까지는 20mm. A2 이하로는, A2 포함해서 A2 이하로는 10mm를 줍니다. 테두리선을 반드시 그리셔야만 해요.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여기만 25mm 주는 방법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15mm. 그러면 왼쪽이 25mm 된 거 맞습니까? 간단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땐 반드시 테두리 선을 그려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 뜬다고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눌러보세요. 렉탱글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주는 거예요.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글로벌 위드 값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글로벌 위드 값을 바꿔보세요. 렉탱글 명령어 보시면 맨 뒤에 위드라고 있어요.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굵은 선 그려진 거 맞나요? 위드 0mm. 자, 어떤가요? 선 굵기 지정되나요? 또 하나, 동시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네, 폴리라인의 특징 두 가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렉탱에는요 좀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데 챔퍼하고 필렛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3D 명령어입니다. 이건 건너뛸 거예요. 이거 안 써요. 엘리베이션, 티크니스 둘 다 안 씁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문제는 이겁니다. 챔퍼와 필렛입니다. 자, 아까 제가 명령어를 적어 드릴 때 여기에 수정 명령어로 필렛과 챔퍼 있다 그랬죠. 이 명령어들이 렉탱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많이 쓰니까 렉탱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필렛 명령어가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필렛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알기 전과 알기 후 도면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렛을 엄청 많이 써요. 자, 원래는 못깎기, 못따기용인데 용법에 따라서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챔퍼는 많이 쓰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모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요거 모서리란 뜻입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모서리를 깎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요걸 못깎기라고 하고 필렛이라고 합니다. 모서리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따내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따냅니다. 요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따기를 하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뜯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필렛과 챔퍼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모서리를 왜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될까요? 왜 비스듬하게 깎아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앞에 모서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겁니다. 필렛 처리되어 있어요. 이 모니터를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들 때마다 손에 상처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처 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잘라내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먼저 필렛부터 보도록 하죠. 렉탱은 잠깐 제껴두고 필렛과 챔퍼하고 그 다음에 렉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주몰,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세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 필렛은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물어보냐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자,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어요. 필렛 챔퍼 여기 있습니다. 커맨드를 읽어보셔야 돼요.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 0입니다. 모르지만 자르기 모드이고 반지름 0이랍니다. 반지름부터 바꿔야 돼요. 옵션에 보시면 라디어스가 있고 트림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멀티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라디어스를 먼저 눌러서 반지름을 바꿉니다. 반지름 20. 자, 퍼스트 오브젝트 첫 번째 점
세컨드 오브젝트. 자,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였나요? 자, 다시 봅니다. 필렛 읽어보니까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 20 들어가 있네요. 자, 클릭을 하는데 어떤가요? 이 뒤에 선들이 기다랗게 남아있는 짜투리 선들이 다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니까 선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연장돼서 모양을 완성시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을 다시 할 건데요. 반지름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반지름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아까 트림 모드였기 때문에 선이 연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없으니까 그냥 연장돼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연장돼서 만나는 거 확인됐나요? 필렛 모자란 건 늘어나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필렛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이번엔 트림 모드로 바꿀 겁니다. 노 트림 모드로 바꿀 거예요. 노 트림입니다. 트림이 있고 노 트림이 있어요. 노 트림입니다. 반지름 20. 선 정리가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선 정리가 안 돼요. 다시 봅니다. 필렛 반지름 0. 소용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안 돼요.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 바로 이겁니다. 트림 모드는 자르기 모드예요. 그러니까 선이 많이 남으면 잘라서 없애고, 모자르면 늘려서 연결하기. 이게 트림 모드고, 노 트림 모드는 그냥 그거 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반지름 값만 딱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노 트림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얘는 트림 모드로 맞춰놓고 쓰시는 게 편합니다. 렉탱글 보실까요? 렉탱글 필렛 반지름 10mm. 선 두 개 지정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요. 근데 렉탱글은 폴리라인이란 말이죠. 이걸 매번 하기가 귀찮은 거죠. 필렛 반지름 30. 여기 보시면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폴리선 한 번에 되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걸 챔퍼라고 해요. 그래서 챔퍼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 이렇게 거리 값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때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거리로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각도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리 방식과 각도 방식,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 두 가지입니다. 챔퍼는.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챔퍼 그랬더니 여기 나와요. 트림 모드가 있고요. 디스턴스 1, 2 거리 방식이군요. 폴리라인이 있고요.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이 있고, 트림 모드, 노 트림 모드가 있고, 멀티플이 있고. 메소드 언더는 뺍니다. 이렇게요. 필렛과 똑같아요. 폴리라인, 라디어스, 트림, 노 트림, 멀티플. 챔퍼는 폴리라인,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 트림 모드, 노 트림 모드, 멀티플 똑같습니다. 자, 디스턴스 방식을 가보면 첫 번째 디스턴스 10mm, 두 번째 디스턴스 10mm.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사선으로 잘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선 정리 싹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 정리 싹 해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값이 없으면 이렇게 선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필렛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챔퍼 노트림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선만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트림 모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챔퍼 자, 트림 모드로 바꾸고 멀티플 그러면 여러 번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계속 챔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멀티플이고요. 그 다음 폴리라인. 네, 폴리라인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앵글 방식만 하나 더 알아보죠. 챔퍼 앵글.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20mm, 두 번째는 45도. 자,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0mm 가요. 그 다음 내가 클릭하는 이쪽으로 사이각도 이렇게 45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거리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자, 렉탱글에 보시면 역시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10mm, 10mm. 그러면 이렇게 챔퍼링 돼서 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자, X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레이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레이입니다. 18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6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 300도 방향으로 하나. 네. 중심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서클, 다이아메타 10mm. 세 개가 있네요.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원 있죠. 작은 원에서 이 큰 원으로 선을 그리면 됩니다. 라인, 탄젠트,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큰 원의 탄젠트로 이렇게 그립니다. 다시 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바깥에 조그만 원에서 안쪽 큰 원으로 그리면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옵셋을 하면 됩니다. 5mm 옵셋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클 TTR 썼을 겁니다. 접하고 반지름 30 그리고 트림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필렛 반지름 30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클릭 2번이면 필렛이 끝납니다. 다시 이 안쪽을 보시죠. 자, 이쪽은 반지름 2mm고 이쪽은 반지름 4mm예요. 필렛 반지름 4mm. 자,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선만 필렛 되는 거죠.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 반지름 2mm. 자,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더 작업이 쉬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트림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짜투리 하나. 그죠? 트림.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 반지름 0으로 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라고. 네, 얘가 원이죠. 얘는 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원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필렛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호입니다. 호. 호라고 해요. 끝점이 존재하는 원. 자, 원은 끝점이 없죠. 그러니까 필렛이 안 돼요. 그런데 호는 어때요? 끝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필렛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림으로 두 군데 끊고 필렛으로 클릭해주고, 다시 또 볼까요?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연결해주고,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정다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이렇게 3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거나,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이렇게 됩니다. 자, 폴리곤을 하기 전에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50인 원을 이렇게 제가 2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폴리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자, 육각형입니다. 6엔터. 그랬더니 다시 캐드가 물어봅니다.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자, 원에 내접하거나 원에 외접하는 경우는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엣지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내접하고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자, 오스냅 센터를 체크하고 원의 중심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이렇게 됩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전치사입니다. 인 서클 그러면 원 안에 란 뜻이죠. 인시크리브드는 내접이란 단어입니다. 좀 단어가 어려워요.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이에요. 시크리브드가 접하다란 뜻인데 앞에 인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접이 됩니다. 원 안에 내접하는, 인자가 2번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어바웃,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원에 외접하는. 자, 인시크리브드부터 내접합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반지름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내접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육각형입니다. 원의 중심 지정합니다. 외접합니다. 반지름 50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을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칠각형은 안 그려봤었죠, 그죠? 자, 폴리곤. 그 다음 7개 엔터. 자,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에지 방식으로 가요.
모서리 한 개를 그리면 됩니다. 한 개를 그리면 돼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 지금 모서리 한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정다각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오브 엣지, 즉 첫 번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즉 0도 방향으로 50 엔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폴리선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글로벌 위드를 조절하면 이와 같이 선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스플라인이에요. 자, 스플라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맨 마지막에 클로즈 하시면 도형 닫기 하고 이와 같이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스플라인은 두 종류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여기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를 눌러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가 있습니다.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되는 거고 CV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을 말합니다. 자, 먼저 피트 커브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피트 커브예요. 다시 봅니다. 메소드, 이번엔 CV 커브입니다. 똑같이 제가 수직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곡선 반경의 차이가 지는 거? 네, 이렇게 곡선 반경, 그려진 건 비슷하겠지만 보시면 이런 그립의 위치가 서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이에요. 도넛은 우리나라 말이 그냥 도넛이죠. 도넛 원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다이아메타가 필요합니다. 안쪽 지름. 자, 30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도넛은 여기 있어요. 자, 도넛. 자,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의 지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인사이드 50 엔터, 아웃사이드 30 엔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캐드가 알아서 바꿔요. 다시 봅니다. 도넛 인사이드 0 엔터, 아웃사이드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도트로 찍습니다. 도넛 인사이드 50 엔터, 아웃사이드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서클을 찍어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를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정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투상이에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선 정투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정투상의 원리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크게 투시로 설계를 할 수 있고 투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자는 볼 시자고요, 상자는 위상상자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물이 이렇게 있더라도 원근감에 의해서 사람의 눈에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이게 투시입니다. 사물이 이렇게 있지만 원근감에 따라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거나 작게 보입니다. 이게 투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볼 때 여기 있는 벽면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면이나 저 뒤에 있는 벽면은 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는 반드시 소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점점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상이 하나의 점으로 딱 모이게 됩니다. 이걸 소점이라고 해요. 소점이 생기는 걸 투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투상입니다. 원근감이 없어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원근감이 없이 순수하게 물체로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상은 원근감이 없다는 게 첫 번째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똑같은 크기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투시를 나타낸 그림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투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상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모아봤죠. 3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그런데 라번은 투시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소점이 만들어졌죠. 소점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 옆면을 볼까요? 여기 있는 면이나 여기 있는 모서리가 어때요? 사실은 똑같은 모서리입니다. 그런데 원근감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서리는 커 보이고 여긴 작게 보이죠. 여기 있는 면이랑 이쪽에 있는 면이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에 따라서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투상입니다.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두 개 있으면 2소점, 세 개 있으면 3소점. 그럼 4개 있으면요? 잘못 그린 거죠. 3소점까지밖에 없어요. 상이 3소점까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2개라 최대 3소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4소점은 없어요. 자, 가번과 나번은 좌우가 똑같은 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투상이라고 하고, 다번은 한쪽만 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등각투상, 이소점 투시도. 자, 화면 앞에 이렇게 가상의 투상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고 투상면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끌고 옵니다. 그러면 투상면에 따라서 상이 맺히겠죠? 그 맺힌 상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건데 요 점이 재밌어요. 뭐냐면 바로 여기죠. 두 개의 점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투상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똑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이 점과 이 점은 똑같은 선상에 있지만 투상면에 오면 결국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면이죠. 면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투상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선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쪽에서 바라본 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투상면이 기울어진 거죠. 자,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됩니다. 자, 투상을 그릴 때는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또 크기가 달라지면 안 돼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보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한 두세 번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투상의 의미. 앞에서 보면 정면도,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아래서 보면 저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정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아래서 보면 저면도,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총 6개의 투상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투상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투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자, X라인을 할 건데요. 이거 45도로 맞춰놓고 합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45도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오른쪽 하단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요. 이게 기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 여기가 정면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 45도 사선이 정면의 오른쪽 꼭대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상단이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0에 20에 10자리를 그릴 거예요. 옵셋 30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옵셋 20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죠? 얘가 정면이 되는 겁니다. 트림으로 아래쪽과 왼쪽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적당히 위쪽에서 수평선을 긋습니다. 수평선을 긋되 45도 사선과 만나면 클릭 후 수직선으로 바꾸어 내려 긋습니다. 이 간격은 적당입니다. 정면과 평면 사이에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입니다. 이걸 적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옵셋 10mm. 그러면 오른쪽의 사각형, 위쪽의 사각형 나오죠? 네, 정면도와 평면도입니다. 자,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그러면 45도 사선 꺾이죠? 자, 트림으로 나머지 선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투상도 그리는 거 이해되시죠? 자, 요건 이대로 냅두시고요. 자, 이번엔 타원 그리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입니다. 자,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50, 서클 반지름 30. 네. 그리고 제가 트림으로 자르지요. 다시 트림으로 선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은 선의 길이가 100mm가 되고 수직선은 선의 길이가 60mm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을 잘랐습니다. 자,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엘립스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끝점입니다. 축의 끝점. 그다음 어더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 그러면 다른 축의 끝점. 그러면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엘립스 보시면 센터 방식이 있습니다. 즉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고 반대쪽 끝점을 클릭하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타원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뭐냐면 타원이 언제 생기냐 이거죠. 타원이 언제 생길까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선 하나, 90도 선 하나, 45도 선 하나. 옵셋 20mm. 자, 옵셋 150mm. 자, 필렛으로 선을 끊고요. 트림으로 선 자르고요. 그다음 적당히 선을 띄워서 똑같이 그렸습니다. 서클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챔퍼 디스턴스 2mm. 라인 제가 끝에를 이렇게 다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원 기둥입니다. 봉입니다. 봉. 반지름이 20인 봉이요. 이걸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본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봉이에요. 봉. 봉을 그릴 땐 모서리도 이렇게 끝에 챔퍼링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봉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봉을 제가 위에서 사선으로 자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네모나게 보일까요? 아니면 원으로 보일까요? 타원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설날에 떡국떡 있죠? 가래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어슷썰기를 하면 떡국떡이 나오죠. 근데 그 떡국떡이 타원입니다. 보세요. 타원의 끝에가 여기 있네요. 다른 끝점은 여기 있네요. 중심선은 여기 있군요. 그럼 모양이 다 나온 거죠. 엘립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요.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타원을 여전히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으로 보입니다. 얘를 그릴 수 있으면 타원은 이해가 된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타원은 그러니까 타원이 생기는 이유하고 타원을 그리는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투상할 때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 중에 CAT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CAT 자격증에도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 문제가 꼭 있어요. 그때 타원 그리는 걸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엔 아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제가 선을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5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아크 명령어는요, 항상 점 3개를 넣어야 됩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요. 점 3개를 넣어서 호를 그려야만 합니다. 자, 얘네들을 센터로 바꾸고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아크는 리본 메뉴를 보시면 돼요. 자, 맨 위에가 3포인트죠? 3점입니다. 점 3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9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아크의, 호의 시작, 중심, 끝점인데 여기 보시면 호의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어떤가요? 그리는 방식이 똑같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센터 스타트 엔드나 센터 스타트 앵글이나 센터 스타트 랭스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포인트를 포함해서 7가지인 거죠. 아크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리본 메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센터 엔드를 한번 그려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120도. 그러면 이렇게 각도대로 호가 만들어집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문제는 얘예요.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는 이 값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랭스는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를 그릴 때 호에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2가지가 나옵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2가지가 나와요. 이 현은 줄현입니다. 줄이에요. 줄. 현이 줄이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거리를 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이라고 해요. 이게 현의 거리입니다.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리. 이게 현의 거리고 길이고, 직선 거리, 길이. 네.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는 원둘레의 길이고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확실히 이해되시죠? 현은 줄이란 뜻입니다. 끝에 줄을 매달면 일직선이 되죠?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랭슨이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현의 길이 80mm. 네, 여기까지가 80mm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현의 길이를 쓸 때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양 끝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름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름을 못 넘어갑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mm. 딱 반지름이죠. 아니 지름이죠. 자,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점 000001mm. 안 그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 아니 지름보다 현의 길이가 더 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더 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100mm. 100mm죠. 지름이 100mm니까 얘가 100mm보다 더 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는 스타트 앤드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앵글 120도. 그러면 쉽게 맞춰집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180도.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을 말합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시작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또 볼까요? 하나 남았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얘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100mm 이렇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과제물을 그릴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볼 텐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홈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이 60도 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맞추시고 가운데 여기 홈이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1mm. 자,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홈을 내줘야 돼요. 근데 이 홈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원의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스냅을 이용해서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옵셋 26mm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옵셋 11mm 다시 옵셋 26mm 이렇게요. 중심선을 옵셋하고 다시 위로 옵셋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자, 얘는 삭제. 어떤가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 홈의 폭이 얼마냐면 6mm입니다.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만들고, 그럼 여기 다 트림해야 되잖아요. 트림 말고 필렛이요. 필렛이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져요.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얘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내시면 모양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7mm.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3.5mm. 좌우로 한 번씩. 자, 옵셋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옵셋 5mm. 그리고 나머진 트림. 자, 필요 없는 선들도 바로바로 삭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이 안쪽에 있는 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원이 기준이 돼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트림. 하나씩만 끊어 볼까요? 우리 필렛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오픈해 봅시다. 그 다음 필렛. 이렇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필렛으로 처리해 보죠. 그리고 멀티플을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손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점을 접하고가 아니에요. 이 점을 접하고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점을 통과하고 여기 있는 점도 통과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중심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도 이렇게 통과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22mm 떨어져 있고 여기서 22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원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22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부 22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22 떨어져 있고 여기서 22 떨어져 있는 점. 그게 바로 여기인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게 손으로 그릴 때 쓰는 거고, 캐드는 뭘 써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렇게요.
이거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어떻게 되나요? 바깥쪽으로 돌아갔죠.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작점,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이에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이렇게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안쪽에 서클이 들어가네요. 반지름 9mm. 역시 마찬가지로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이 5mm예요. 그러니까 옵셋 5 나누기 2.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나머진 필렛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자, 다시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그 다음에 나머진 트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반지름 10mm짜리 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수평선과 이 원이 교차하는 여기서부터 10mm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요. 4개니까 4개를 그립니다.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원과 이 원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서클 TTR 접하고 접하면서 30인 원. 자, 일부만 이렇게 트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돼요. 서클 TTR 트림, 그 다음 필렛, 서클 TTR 트림, 필렛, 서클 TTR 트림, 필렛. 그러면 한쪽 모양은 됐고요. 그 다음 이쪽부터 들어갑니다.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조금 끊고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그러면 모양 되죠. 다시 볼까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5, 필렛 반지름 19. 다시 옵셋 30, 옵셋 20,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mm. 자,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자, 이 과제물을 할 건데
요과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라인 0도, 90도 역시 중심선이고요. 자, 서클 반지름 33.6. 자, 이렇게 사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28도랍니다. 자,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 X라인 앵글 62도. 자,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끄집어내고요. 자, 서클 38.4mm. 다시 서클 6.4mm. 옵셋 6.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다음 필렛 반지름 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3mm, 트림 다시 옵셋 3mm, 트림. 그러면 한 중간에 있는 모습은 갖춰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84mm, 옵셋 84mm, 양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양쪽으로 84mm. 그 다음 이 중심선이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있네요. 반지름 5짜리 하나, 둘, 다시 반지름 10짜리 하나, 둘. 자, 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그러면 아래쪽은 선 정리됐고요. 그 다음 자,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47도예요. X라인 앵글 47도. 그 다음 옵셋 10mm.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이 이렇게 갖추어집니다. 자, 옵셋 3mm, 트림으로 다시 옵셋 3mm. 자,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선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여기 기준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47도입니다. 칼큘레이터 계산기 180에서 47을 빼니까 133도.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똑같아요.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기네요. 옵셋 3mm. 트림으로 가운데 지우면 자, 이렇게 모양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선이 45mm, 106mm, 옵셋 45mm, 옵셋 106mm. 자, 다시 선 지우고요. 자, 이 위쪽이죠.
옵셋 71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가 실선입니다. 옵셋 10mm. 자, 이렇게 되는군요.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자, 필렛, 다시 필렛.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옵셋 3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mm. 선이 이렇게 내려가야죠. 여기 10도네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필렛.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선이 너무 기니까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다시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자, 적당히 선을 지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조금씩 더 나와야 돼요. 옵셋 3mm. 트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옵셋 3mm. 그리고 트림. 자, 그 다음 이 선을 좌우로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 자, 여기도 똑같죠. 옵셋 3mm. 트림. 자요, 지우면 되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옵셋 38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4mm.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0. 필렛 반지름 2.4. 네,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 다 정리하니까 모양 끝났네요. 자, 정투상이라는 걸 할 겁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하나, 이렇게 45도 하나.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제 기본 하나 그릴 모양이 완성이 된 거죠. 이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그림들 같은 경우는 30, 20, 10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30mm, 옵셋 10mm, 아니 옵셋 20mm,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X라인,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옵셋 150mm. 레이 45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요. 넉넉하게. 그 다음 옵셋 30mm 4개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쪽 건 필요 없네요. 다시 라인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다시 레이 45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옵셋 20mm. 그러면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자, 그 다음 라인 적당히 선을 띄워서 선을 내리긋고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리고 다 잘라가나? 다 잘렸네. 그럼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자,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얘는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적당히 선을 띄우고요.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자, 역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옵셋 10mm 필렛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옵셋 10mm. 자, 그럼 오른쪽에서 보면 여긴 면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왼쪽에서 보면 여기 모서리가 보이겠죠. 바로 얘가 은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은선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보니 앞에는 없는데 이 선이 저 뒤쪽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트림으로 옵셋 10mm 위에서 보면 선이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안 보여요. 얘는 숨어 있는 거죠. 옵셋 10mm 얘는 은선이 되게끔 이렇게 바꿉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트림 그 다음 옵셋 10mm 트림 옵셋 10mm 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라인을 적당히 띄워서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옵셋 10mm 네, 여기도 또 그리죠. 뭐 X라인 호리젠탈 네,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다시 옵셋 10mm 자,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자르면 되죠. 자, 옵셋 10mm
앞에서 보면 이렇지만 다시 옵셋 5mm 필렛 이렇게 앞에서 보면 구멍이 났습니다. 옵셋 10mm 얘가 안 보여요. 이렇게 은선 처리합니다. 옵셋 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좀 잘라내고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이번에는 안쪽으로 해볼까요? 네, 트림으로 자, 확대한 다음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역시 트림으로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만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걸렸죠.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은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트림하고 역시 적당히 선을 그린 다음 옵셋 10mm 트림 자, 얘는 간단하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다음 라인 옵셋 10mm 트림 삭제 그리고 옵셋 10mm 필렛 옵셋 10mm 옵셋 5mm 자, 얘는 이렇게 위에서 보입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자, 보세요. 선이 자기 자신한테 걸렸죠. 그러니까 얘는 은선 자, 옵셋 20mm 안 되네. 다시요. X라인 호리젠탈 네. 레이 45도 옵셋 20mm 자, 적당히 선을 그리고요.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5mm 옵셋 5mm 자, 그 다음 필렛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싹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역시 마찬가지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정면은 이게 맞지만
평면은 이렇게 생겼고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은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은선이 체크가 돼야 돼요. 라인 이렇게 은선이 체크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라인 똑같이 라인 다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연결한 겁니다. 다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은선 처리됩니다. 이렇게 은선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거네요. 라인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라인. 네, 특별한 거 없네요. 이게 끝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빨간색 선은 없는 선이죠. 자, 이렇게요.